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기자는 기자죠. 이 기자라는 건요, 여러분, 시민사회 영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리를 보였다. 시민사회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개별 언론사들이 있고요, 사주가 있고 회사죠. 그리고 이제 비판과 이런 거로 사회적 역할도 하고 돈도 벌고, 이게 이제 언론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민사회 영역이 없고 그냥 공산당이 모든 걸 다 관장하는 중국에서는 언론사가 언론사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언론사에 국정원 간부가 파견되어서 기자들을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언론사겠어요? 기자는요, 정보 활동을 합니다. 기자가 정보 활동을 하는데 그게 민간 정보 활동이 아니라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하면 그거는 기자라기보단 에이전시가 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대한민국 외신 기자 클럽이 거의 지금 중국 기자들한테 먹히고 있어요. 쪽수가 와. 다른 데서 이제 뭐 프랑스, 독일, 뭐 미국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 보내는 외신 기자 숫자하고 중국이 우리나라에 보내는 외신 기자 숫자가 여러분 비슷할까요? 일방적으로 밀리죠. 근데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외신 기자 클럽을 그렇게 장악하고 있는 중국 기자들이 그냥 기자인지 에이전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중국의 기자들은 시민사회 영역에 있지 않고요. 당의 영역, 공산당의 영역이 있어요. 소유주도 거의 당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데가 많거든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생겼지만 비슷하게 기자의 형식을 하고 있지만 기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봐야죠. 대놓고 이건 신분을 위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언론사에 전부 다 공산당 지도요원이 파견되어 있는 언론사들이니까 중국 기자들이 외신 기자 클럽을 주도하고 있다. 거기까지 여러분 별로 문제의식을 못 느끼겠는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취재하고 다닌다. 취재인가? 정보활동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현장 이런 데까지 취재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들은 산업 스파이인가? 기자인가? 우리가 그들에게 언론의 프레스증을 발급하고 언론의 자유를 인정해 줘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게 보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이 중국 기자들이 한국의 네트워크망을 구축하던 초기에 누가 등장해요? 한동훈 대표 장인도 등장하잖아요. 신화통신하고 제휴 맺어가지고 회사 차리고 뭐 이런 게 진영구 이제 뭐 보수의 큰 어른이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이 중국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기가 막힌 거야. 그건 다 나오는 얘기고 한국 언론계에 중국이 들어오는 게 발판. 그리고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따이궁 여행사들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따이궁이면 여러분 중국의 보따리 장수들 그거 송객 수수료 받고 있는 여행사들 정말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그리고 그 여행사들의 에이전시가 뭐 협찬하고 무슨 대회 뭐 브랜드 뭐 한데 근데 협찬 뭐 10억씩 끌어오고 그런 데서 왜 우리나라 무슨 협회들이 10억씩 후원을 하냐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영업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따이궁 여행사가 우리나라 이런 브랜드 협회나 이런 데에다가 왜 영업을 하냐고 협찬을 하고. 그래서 저 에이전시 활동이다. 제가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외곽 조직에 들어와 있더라니까. 야, 내가 계속 이 보수 사람들 정신머리가 없구만. 누가 이 사람들 끌고 들어왔어? 제가 이게 이번에 김대남 행정관 얘기 나온 다음에 도대체 그 무슨 족보야라고 캐고 그 배후에 있는 족보에 있는 단체들 하다가 제가 미쳐버리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냐고. 대한민국 보수들 몰랐을 거다라고 전 봐요.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몰랐었던 게 문제인데 이 사람들 몰랐다. 모르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 맨 처음에는 그냥 되게 우호적으로만 생각을 했지 이게 그분들이 시민사회가 뭐고 시민사회 영역이 뭐고 당의 영역이 뭐고 국가 권력을 시민사회에서 선거로 선출하는 대한민국과 당이 국가를 만드는 중국의 체제 차이도 모를 거고 정연 멤버가 뭐고 이런 거 중국 공산당의 인지전 그리고 침투전 이런 거에 대한 아무 개념이 없었을 거다. 알았어야 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모르고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더 황당한 거야. 이렇게 대한민국 구석구석 정치 구석구석이 중국에 오염되어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면 최근에 벌어진 거에서 제가 제일 한심하게 보는 건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조직 어딜까요, 여러분? 미전실이라고 하죠. 삼성의 미전실 어마어마한 정치 정보력과 그리고 세계를 보는
한 국가의 대전략을 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삼성의 미전실이죠. 해체시켰죠. 삼성의 미전실이 정보 활동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재용 감옥 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삼성이 이제 이 정보 활동하고 이런 거를 지금 좌파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중국 에이전시들도 다 지켜보고 있죠. 삼성의 손발을 묶었죠. 그리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 폭파시켰죠. 경찰의 정보 파트 폭파시켰죠. 그럼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대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만한 정보 조직이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은 눈 감고 바둑 두는 거예요. 눈 감고. 눈 감고 바둑 둬야 되는 겁니다. 정보 조직이 없으면 눈 감고 바둑을 두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레이트 게임, 21세기판 그레이트 게임이 전개돼요. 이 그레이트 게임은 간단한 겁니다. 그냥 종국은 한국 물건들 조립이다, 아니 전 세계 물건들 조립이나 하는 공장이나 해, 저 부가가치의 공장이나 해 그랬는데 얘네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중국이 진출하기 시작하자 서구가 안 되겠다. 중국하고 무역을 중단한다. 자유무역 질서, WTO 질서, 그 딴 게 뭐야 그러면서 블록 경제로 가고 있죠. 대전략적 상황 그리고 그레이트 게임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 안에서 포석 자체가 불가능한 나라가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눈 감고 있고 정보 조직을 살려야 된다. 정보 조직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자극을 하고 그걸 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파 정치인도 없고 좌파는 이거를 계속 파괴하는 정치를 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 민주당은 이걸 삼성 미전실, 국정원의 정보 파트, 경찰의 정보 파트,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눈과 귀를 다 폭파시키는 방향으로 민주당은 가고 있고 오른쪽도 이게 멍미 두리두리 뱅뱅 뭐 이런 짓을 하고 앉아 있죠. 대한민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전력과 그레이트 게임의 포석 자체가 불가능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저는 이 상황에서도 지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의 판을 보고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진짜 보수를 재건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번 의료 대란이 여러 사람들을 대각성하길 진짜 각성을 하는 먹고 살고 좁게 보는 정치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크게 봐야 되는구나. 그레이트 게임이 부활한 시대에 입구에서 의료 대란이 터진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인가? 대각성을 이끄는 그런 기회이기를 바랍니다. 난세는 또 로망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주 얘기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의 거문도 사건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볼까요? 이게 고종 22년이니까 1885년 조선개국 494년에 중국 북양 대신 이홍장이 거문도 사건과 관련하여 편지를 보내오다. 기국의 제주 북동쪽 백여리에 거마도라는 곳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이거 크게 하면은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건데 요즘 영국과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뭐 경계 문제를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제 크게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군함을 블라디보스토크에 직결시키므로 영국 사람들은 그들이 남하여 홍콩을 침략할까봐 거마도에 군사와 군함을 주둔시키고 그들이 오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 섬은 조선의 영토에 속하는 것으로서 쭉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나오냐. 저 편지를 조정에다 보냈는데 그 다음날 이거에 대한 회의를 못합니다. 이 편지에 대해서 북양 대신 이홍장이 거문도를 왜 지금 영국 해군이 와가지고 거문도를 했는지 아프가니스탄 사건하고 그쪽에서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을 뚫고 내려와서 영국의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인도를 장악하려고 한다느니 블라디보스토크의 그 함대가 주둔을 한다느니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에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나라 조정에다가 설명을 해주는데 이 다음날 기사, 다다음날 기사까지 쭉 살펴봐도요. 대한민국 조선의 조정은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제대로 하는 인간이 없습니다. 왜? 아프가니스탄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요. 지금 우리가 그 꼴이 나고 있다. 삼성 미전실, 국정원의 국내 파트, 경찰의 정보 파트가 무력화되어 있는 지금 대한민국하고 저때 조선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고 있고 그레이트 게임을 못 보는 나라로 되고 있다. 언론들도 그레이트 게임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레이트 게임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한심무화지경이다. 그래서 제가 대정령 연구소를 만든 거니까 많이 가입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제가 뭐 저 같은 인간이 돌아다녀야 안전해요. 저 같은 왜냐 한 여러분들이 10,000원, 20,000원 해가지고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정치 운동을 하면서 정보 조직을 되살려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그거는 뭐 클린한 거거든. 아 진짜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진짜 답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중국 기자들이 에이전시처럼 대한민국 곳곳을 다 후비고 다니는데 기자래. 그래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후비고 다녀서 대한민국에 대한 기사를 쓰는 거야. 정보 보고를 하는 거야. 대한민국 정신 머가리가 완전히 나갔다, 나라가. 자, 이 얘기도 여기까지 하면서 대한민국 보수들 그리고 시민들 각성을 하고 보수가 뭐다? 보수는 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 세계 경영을 하는 사람들, 이건희, 김우중, 세계 경영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국을 경영하는 사람들. 그게 보수여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세계 경영의 역사가 없으니 지금 코앞에 있었던 김우중, 이건희 세계 경영을 했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보수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건데 보수 정당을 토호들 호받고 경상도 뭐 이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토호들이 보수 정당을 장악하고 있으니 그레이트 게임이 되겠냐고요. 지지자들과 정치인들의 각성이 필요한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이 얘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